아버지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도와달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대답한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날 비가 세차게 내리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15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부모가 내 양조장을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가족의 전통을 팔아넘기려 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이제 그들이 위기에 처해 손을 내밀 때 나는 단호히 그 손을 뿌리쳤다. 내 이름은 김민서. 올해 37, 전라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막걸리 양조장 청산주조의 주인이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부터 지켜온 곳이다. 쌀을 씻고 누룩을 띄우고 항아리 속에서 천천히 발효되는 그 냄새. 어린 시절 내 전부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아니었다. 아버지 김영호와 어머니 박정자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중역으로,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렸다. 그들은 시골 양조장을 낙후된 유물이라고 불렀다. 민서야, 그 냄새 나는 곳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라. 제대로 된 일 하자. 매번 설날이나 추석에 내려오실 때마다 그 말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양조장을 물려받아 현대적으로 개량했다. 유기농 쌀로 프리미엄 막걸리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까지 뚫었다. 이제 연매출이 20억을 넘는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촌스러운 취미였다. 결정적 배신은 10년 전이었다. 할아버지 임종 직전 아버지가 몰래 양조장 땅 문서를 가져가 서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했다. 이 땅 팔면 수백억이야. 민서 너한테도 나눠줄게. 그 말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전통을 돈으로 바꾸려 하다니. 나는 밤새 울며 아버지를 막았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가족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민서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그날 이후 나는 부모와 연을 끊었다. 그 후 나는 홀로 양조장을 키웠다. 직원 10명을 두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 바이어들이 찾아왔다. 내 막걸리는 이제 청산 브랜드로 유명해졌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끝맛, 할아버지 레시피를 지킨 그 맛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비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구나. 그리고 올해 초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터졌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은행 빚이 500억을 넘었다. 아버지는 구속 위기, 어머니는 정신과 입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양조장 좀 담보로 잡아줄 수 없니? 아니면 돈 좀. 그 떨리는 목소리.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양조장 항아리 앞에 앉아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다. 달콤한 맛 속에 쓰디쓴 증오가 스며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준비한 게 뭔지를.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양조장 창고로 내려갔다. 오래된 항아리들 사이에 앉아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제 갚을 때예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의 위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얽힌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사와의 합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뇌물과 비자금이 드러났다. 언론이 난리였다. 김영호 전 무역건설 상무,
500억 횡령 혐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누웠다. 동생 민주는 해외로 도피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처음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대학 졸업하고 양조장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데서 썩을 바에 서울로 와라. 나는 거절했다. 그 후 부모는 내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 낭비하지 마라 하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양조장 땅과 건물을 완전히 내 명의로 이전했다. 과거 소송 때 이미 대부분 했지만 철저히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몰래 가지고 있던 옛 주식과 채권을 조사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알아보니 아버지가 양조장 일부 지분을 아직 숨겨두고 있었다. 그걸 이용해 세금 탈루 증거를 모았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버지 회사와 연결된 부동산이었다. 그 프로젝트에 양조장 인근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과거에 몰래 사들인 땅이 나는 그걸 샀다. 내 돈으로. 양조장 확장을 명목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를 빼앗았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했다. 민서야, 엄마 잘못했어. 아빠 좀 도와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그리고 끊었다. 그날 밤 비가 왔다. 양조장 지붕에 빗소리가 울렸다. 나는 새로 담근 막걸리를 시음했다. 발효가 잘 되어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왔다. 이 맛처럼 내 복수도 천천히 깊게 스며들 터였다. 부모는 아직 모른다. 내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릴 거라는 걸. 은행이 양조장을 담보로 잡지 못하게 모든 문서를 정리했다. 아버지가 구속되면 재산은 몰수될 터. 그때 내가 나타나 그들의 집을 사들일 계획이다. 증오는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살린 힘이다. 아버지가 구속된 날, 나는 양조장 마당에서 쌀을 씻고 있었다. 물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뉴스에서 아버지 모습이 나왔다. 수갑 찬 채 법정으로 끌려가는? 어머니는 병원에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나는 아무 감흥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그 후 부모 쪽 변호사가 찾아왔다. 민서 씨, 가족인데 화해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 언제부터요? 그는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아버지가 숨긴 비자금 계좌. 나는 이미 세무서에 제보했다. 복수는 점점 가속되었다. 나는 양조장을 확장하며 부모가 꿈꾸던 부동산을 모두 사들였다. 그 땅에 새 창고를 짓고 관광 양조장을 만들었다. 이제 청산주조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매출이 폭발했다. 동생 민준이 돌아왔다. 누나, 제발 아빠 좀 봐줘. 그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호화 생활을 했다. 나를 무시하던 그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도 같이 버렸잖아. 민준은 울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퇴원 후 집으로 왔다. 초췌한 모습.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막걸리 한 잔을 권했다. 마셔보세요. 할아버지 맛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마셨다. 그 맛에 할아버지 생각이 났을 거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막걸리에 내 증오가 담겨 있으니까. 고조가 왔다. 아버지 재판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양조장 땅 매각 시도, 탈루, 뇌물.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입니다. 판사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 절망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양조장은 내 것, 전통은 내가 지켰다. 부모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재판이 끝난 후 아버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미 내가 샀다. 그 집, 서울 강남 아파트. 부모가 자랑하던 그곳. 나는 경매로 낙찰받아 양조장 직원 숙소로 개조했다.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민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전화로 울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가족이 망가진 건 내 탓이라고. 동생 민주는 회사에서 쫓겨나 실업자 되었다. 나를 찾아와 무릎 꿇었다. 누나, 일자리 좀. 나는 웃었다. 양조장에서 일할래? 쌀 씻는 일부터 그는 거절하고 갔다. 이제 후회할 거다. 나는 양조장을 더 키웠다. 새 브랜드를 출시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막걸리. 달콤한 앞맛 뒤에 강한 도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 이 막걸리 마시면 속이 시원하다 이는 후기가 쏟아졌다. 언론이 나를 찾았다. 가족 배신 극복한 여성 CEO 기사.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선택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은 나도 버려요.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민서야, 용서해줘. 나는 항아리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레시피 알려줄까요?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 아니었다. 이건 마지막 시험이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밤마다 할아버지 꿈을 꾼다. 민서야, 증오는 독이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이제 마지막 단계. 부모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읽고 찢었다. 양조장은 이제 전국 브랜드가 되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다. 나는 웃으며 막걸리를 빚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프다.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말기. 병원으로 찾아갔다. 민서야 손을 잡았다. 나는 물러섰다. 늦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증오가 사랑을 덮고 있었다.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 나는 병원비를 냈다. 익명으로. 왜 그랬을까? 아직 가족이라는 끈이 남아 있었나? 고조가 왔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친구에게. 복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빈 거지? 친구가 말했다. 용서가 진짜 자유야. 나는 고민했다. 밤새 항아리 앞에 앉아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다. 증오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어머니 임종 직전 병실로 갔다.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교도소. 나는 편지를 썼다. 아빠, 이제 끝내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어머니 장례식 날 비가 왔다. 아버지는 호송되어 왔다. 수갑 찬 채. 나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이제 자유해요. 아버지가 울었다. 민서야. 나는 양조장을 더 키웠다. 이제는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다. 화해라는 이름.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앞으로 나아가기. 청산주조는 이제 내 삶의 전부. 할아버지 유산을 지키며 나는 산다. 부모가 손 내밀 때 끊었던 그 순간. 그게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웃는다. 막걸리 한 사발 들고 산을 보며. 인생은 발효처럼 쓰디 쓴 후에 달콤함이 온다.